연세대 2023 사회 편입 논술. 일단 문제 1, 2번에 발문 물음부터 쭉 보라 그랬어. 그래서 그 안에 그 주제를 뭐 표상하는 단어가 들어있든지 서술이 있든지 그것부터 확인해 버렸어. 자, 공감에 대해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해. 연세대 비교하라는 논증 제시어에 티피컬한 문제지. 그리고선 봐. 지문은 나야. 야, 나는 영문이야. 그러면서 2번을 봐봐. 라의 조사, 사회계열은 주로 해석. 요즘은 인문도 나오지만 자료 해석이 문제 나오는데. 비추어. 가와 나의 주제문을 평가해. 그럼 여기서 가와 나의 주제문을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지문이 지금 둘이나 오버랩이 돼 있어. 그지? 가와 나를 평가하니까. 그러면 대충 1번과 2번은 같은 주제를 묶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먼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가보란 말이야. 그냥 하지 말고. 다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지. 그냥 막 덮어놓고 들어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공감이란 주제에 대해서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하려니까 가와 나와 다는 서로 부합하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되고 대립하거나 이런 사고로 뭔가의 이 명제들이 들어있어. 논지들이. 그런데 2번을 봤더니 해석된 자료에 따라서 나와 다를 평가하래. 나와 다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각 평가하라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다는 대립하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어떤 결론들이 있을 거고, 그지? 근데 대체적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라 그러는 거 보면은 더군다나 발문에 보면 심플하단 말이야. 천재를 채워야죠. 그러니까 나와 다는 다른 또 생각이 들어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나와 다는 문제 1도 해결해야 되고 문제 2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또 이 지문 하나 또는 어느 두분 뭐 전부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러니까 명제가 여러 개일 수가 있단 말이야. 복잡한 주장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일단 다 염두에 둬야 돼. 그 생각을 딱 염두에 두면은 오버랩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나 지문이야. 그러니까 관건은 영어 지문에 있겠구나. 응? 그러니까 영어 지문 해석에 다른 것보다 시간을 좀 더 배분을 해야 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해야지. 그 생각을 딱 들어야지 지금. 응? 그 다음에 나와 다를 평가했으니까 비교하는 거에 떠나서 지금 나와 다를 또 평가도 해야 되니까 나와 다의 논점을 평가를 하라 그러면은 하여튼 뭐든지 특히 평가할 때는 판단해 준 거, 이 논점이 명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들여다 봐야 되구나. 그 생각을 다 봐야 돼, 다. 그리고 이제 공감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착착착착, 뭐라 그러나, 퍼즐 맞추듯이 이제 보는 거야. 이때 쉬운 지문부터 보라 그랬지? 그럼 쭉 봐. 일단 나는 확실하게 영어 지문이고 복잡하고 어려워. 다. 그러니까 일단 느낌이 딱 오지. 출제자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뉘앙스를 보면 가와 다가 서로 정립하는, 대립하는 어떤 사고를 딱 가지고 둘을 갖다가 이렇게 견줘서 딱 만들고 나에서 어떤 복잡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치?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서로 견줘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지문일수록 또 지문의 속성도 봐야 돼. 가는 전형적인 설명문이야. 나는 영어 설명문이고, 특히 그래서 다도 설명문이란, 만약에 뭐 다 어느 하나가 또 보니 문학 작품이란 말이야. 묘사 그리면은 묘사 글에는
이 주제를 드러내고 논점을 밝히는 직접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야. 다 비유와 상징과 관련된 서술, 함축 뭐 이런 의미들이니까 걔만 그대로 들여다보면 안 돼. 딴 질문부터 해결해서 뭐 관련한 그 개념들을 다 끄집어내고 언어들도 정리한 다음에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쉽겠지, 그지? 쉽게 쉽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달을 보니까 되게 짧은데 여기서 보면 뭐 굉장히 또 웃기잖아요. 공감에는 공감을 촉발하거나 촉발하도록 허락하는 상황이 있는 정문이 존재한다, 뭐 한다. 그래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설명했어.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는 건 그 비유하는 바가 뭔지를 또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다 다가 더 어렵다는,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는 걸 또 조금은 뉘앙스를 알게 돼. 그러니까 관건은 이제 다시 돌아서 가에서 많은 걸 뽑아내야 돼, 우리가 이제. 그거부터 먼저 다 봐. 시험 들어가서 이 짓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시험장에 딱 나눠주고 이 뭐야 이거 문제지 나눠주고 뭐 이러잖아. 그러면 몇 초도 안 돼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 글을 쓰고 미친놈들이지, 그치? 천재도 아닌데 얼마도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치? 어? 시험 2시간 짧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어. 전 단계가 시험 준비하는 단계가 그 답안을 쓰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읽으면서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 우리 딸아이가 고3 때 시험 보러 갔을 때 선생님이 딱 얘기를 했어. 2시간 중에 1시간을 생각하는데 글쓰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을 생각하는데 정리하는데 하라고, 보내라고, 다 하고 나서 쓰라고, 막 쓰다가 막. 그래서 전형적으로 웃기는 애들이 있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문제지를 나눠주기가 무섭게 글을 막 쓰다가 거의 끝날 때 되면은 막 빡빡빡빡 지우는 소리가 들려. 한번 좀 경험했어. 그러더니 후다다닥 해가지고 그 시험관한테 쫓아가서 새로운 답안지를 답지 쓰게 그 원고지 달라 그래가지고 막 쓰다가 허둥대고 나오고 그런 정신 있어 분명히. 응? 여러 될 거야. 그런 정신없는 애들이 무슨 글을 쓰고 그 내용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미친 애들이지, 걔네들이. 응? 미친놈들이지. 생각을 쫙 다 정리하란 말이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쉬운 것부터 쉽진 않죠. 그럼 제일 가가 지금 만만하단 말이야. 자, 공감에 대해서 이래. 자, 공감은 자동 반응이 있다. 일종의 반사작용이 있다. 자동 반응이다. 반사작용이 있다.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지. 타인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대.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인종, 성별, 심지어는 글은 뭐라 그랬어? 핵심을 담아 생각을 문득 뭐라 그랬어? 쓸데없는 해설, 특히 뭐 빗대어서 설명하고 이런 거 해설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정신 산만해진다고 시험에. 인종, 성별,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타인이 처한 특별히 아름답거나 슬픈 순간에 대해 원튼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정서적 반응을 하는데 계속 자동 반응, 반사작용,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야. 전부 지금.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원튼 안 하든 여기 그 다음에 딱 있어. 여기 그런 그 지칭하는 게 본능적으로. 공감은 본능적이래. 본능적인 반응이야. 본능이란 말이 딱 나와 있어. 본능. 끝난 거야. 여기까지는. 공감은 본능적이래. 진화가 공감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는 타인에 대한 혐오만 넘쳐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잖아. 인간은 태생적으로 약해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유약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어렸을 때 동네 아버지 때문에 낙향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목장이 있었어. 거기 자주 놀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소가 새끼 나는 걸 봤어. 새끼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막 뭐가 묻어 있어. 그냥 그죠? 엄마의 그 태 저기서 들어가 있다. 그걸 막 닦아주고 막 닦아줘. 그러면 애가 못 일어나. 푸득푸득 몇 번 막 이러다가 한 몇 분도 안 돼서 지가 지 발로 딱 일어나서 젖을 먹어. 걷고. 너무나 신비로운 거야. 너무나 신비로워. 어? 너무나 신비로워. 그 녀석하고 친해져가지고 나 학교 갈 때 이 녀석이 나중에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는 다른 이 생명체보다 이 머리통이 길어. 그죠? 커. 그죠? 아이들은 특히 머리를 지가 가누질 못해.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래서 여기를 항상 잡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걔는 그냥 한 꽤 오랫동안 딱 이러고 젖주는 거 먹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응? 굉장히 오래 있다가 애가 뒤집어. 그러면 너무 신비로워 그게. 그러다가 지가 일어서 그러고 막 걷고 막 기다가 걷고 막 이러는 거야.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는데 지금의 최상위 포식자라 그러면 뭐하고 최상위의 어떤 생명체가 된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사회적으로 협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협동도 그렇고 공감도 그렇고 이런, 그러니까 서로 남의 처지, 저번에 흡혈박쥐 그 얘기하고 응? 호혜적 이타주의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살려니까 남을 도와야 되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진화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어? 진화가 공감을 만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중요한 건 본능과 진화라는 말. 공감은 진화됐대. 본능, 우리가 어?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정서 반응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알게 모르게 진화된 거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감정과 공감의 차이.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어. 감정은 개별성이 되게 크지, 그지? 근데 공감은 집합적인 감정이란 말이야. 크단 말이야. 나와 타자 간에 공유되는 감정이라. 그래서 공감이야. 알겠지? 공유할 공짜에.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걸 알아야 돼.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야. 사회적 감정으로 진화된 감정이라. 본능에 진화된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야. 사회적 감정.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연세대 문제를 보면은 공감이든 뭐든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써. 사회적 진화된. 그러니까 공감은 사회적 감정이다. 첫 번째 문장 명제로 정리하면, 인간은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이제 곧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직관적으로 감지하겠어. 본능적, 직관적 다 같은 맥락이지, 그지? 타고나는 거야. 공감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글쓴이는 몰래기라고 그래서 공감은 타고나는 건데, 감정은 이게 공감으로 사회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뉘앙스를 딱 주고 있는 거야. 이걸 읽어내야 돼. 이런 걸 추론이라고 그러지. 특히 상대와 잘하는 사이일 경우 그런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 나중에 시간 언제 되면 이제 직관이라는 게 참 묘한 거야. 직관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이성이라고 할까? 그냥 어린아이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직관 능력이 떨어져. 근데 본능적으로 타고나지만 나이 들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직관은 일종의 통찰력이야. 통찰력 같은 거야. 예지력 같은. 직관력이 굉장히 늘어나. 그러니까 뭔가를 딱 봐도 첫 번째는 이렇게 딱 보잖아. 첫 번째를 딱 보면은 얘는 핵심은 뭘 할 거라는 게 딱 느낌이 와. 왜? 머릿속에서 막 이전의 경험이나 이런 주판에 돌아가면서 재구성을 하거든. 그런 거를 딱 느껴.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갖고, 그 다음에 그럼 거의 다 지금 와서 보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맞더라고, 신기하게. 그럼 왜 그런지를 또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에서 탁 보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본질을 알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본질은 원인을 안다는 거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알게 되더라고,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직관력을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 아니지만 차근차근 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야. 하여튼 자주간 사랑에 빠진 여인은 신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치 두 사람이 합의라도 한 듯 문득 입을 다물고 서로 포옹한다. 바로 지금이 적시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치? 막 좋아하다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하고 이걸 어떻게 느끼? 이게 직관력이야. 상대하고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뭐야 그걸 뭐 어쩌고 그런 거잖아. 그지? 예를 들면은 희한한 거야 이게 되게 보면은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도 한번 그 많이 연애를 해보고 해봐야지 안단 말이야. 자우지가 누군가가 가까이에서 나를 걱정하고 보살핀다는 느낌은 언제나 좋은 기분 좋은 일이다. 인간에 대한 감동의 순간인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리고 이해하고 짐작할 때에도 그 못지않게 행복의 순간이 탄생한다. 중요하지. 공감은 앞에서 공감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명제로 정리하고 거기다 확장을 하래. 두 번째는 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 지금 중요한 얘기는 계속 반복돼. 아마도 뒤에 그럴 거야. 연구 결과를 보면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고 그들의 삶과 경험에 마음을 여는 사람. 나 자신도 큰이 되 그러는데 뭐야 공감은 상호 감정이야. 그치? 상호. 주거니 받거니의 감정이란 말이야. 일방적으로 감정하고 이게 사이코패스나 그러니까 아예 감정 자체가 없는 놈들 사이코패스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감이 능력이 없는 것 약한 것도 있지만은 눈치 못 채고 막 지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감정 표출하는 놈들이지. 그런 게 어떻게 공감해? 공감은 나와 타인이 서로 상호 어떤 직관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야. 여기 얘기했듯이 그치? 직관적인 감정이란 말이야. 공감은 그러니까 뭐야? 상호 감정이야. 알겠지? 그치? 공감은 사회적 감정이고 공감은 상호 감정. 짧게 명제로 정리한 다음에 확장을 해란 말이야. 거기다가. 응? 그러면은 논점을 이탈 안 하고 핵심을 딱 드러나는 거지. 공감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제를 얘기하고 뭘 얘기를 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더 단단한 마음, 더 튼튼한 마음을 선사하고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데 남과 기뻐하고 슬퍼하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정력해요. 공감을 되게 공감의 효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타인은 물론 공감은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데 나까지도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거지. 나도 지금 그지? 일전에 이게 내가 시간 없어서 지금 그러고 혼란을 줄까봐 그러는데 내가 자료를 나중에 줄까 보는데 굉장히 어려웠어. 그래서 그거는 연세대 2011년 뭐 그때 공감과 연민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자료를 줬나? 응? 나왔다는 거였단 말이야. 희한하게 연세대는 동감 같은 뜻이야. 그래서 애담 스미스의 도덕감 정론에서 발췌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많이 주제로 나와. 이기심, 이타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 자, 공감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정서 반응이자 진화의 산물로 인간은 상대 입장에 서서 상대가 경험한 바를 이해하거나 직관적으로 감지한다. 타인에 공감하고 타인의 삶과 경험에 마음을 열 때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 역시 정신적, 육체적 이득과 행복을 얻는다. 공감은 일종의 사회적 감정과도 같아서 공감의 긍정적인 효과와 파급력은 크다. 그 내용이지, 그지? 공감은 사회적 감정이다. 후반부에는 공감은 상호 감정이다. 공감의 효과, 파급력은 크다.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지, 그지? 정리는 크게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비교할 거리 많이 만들어놨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제 다를 본단 말이야. 뭐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든지 또 다르게 얘기하든지 얘기죠.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항상 공감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공유한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복원을 한 거라서 내가 건드리진 않는데
빠졌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항상 공감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거거든. 다 빠져 있어. 지금 복원한 거기 때문에. 짜증이 나. 하여튼 지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공유한다면 괴롭겠지. 그지? 이게 좀 다른 예인데, 옛날에 그것도 2011, 12 그때 다 어려웠다 그랬지. 서강대에서 기억의 푸네스라고 그, 그, 그 유명한 소설에서 그 기억의 푸네스가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그 작가 들어오신 그분 건데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소설이거든. 장미의 이름 뭐 이거 쓴 영화로 기억의 푸네스를 보면은 기억 푸네스라는 애가 천재야, 천재. 근데 얘는 이런 애들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그런 무슨 병이라 그러잖아. 그 뭐 이렇게 뭐 모든 거를 기억하려고 그래. 모든 거에 이름을 줘. 모든 거에. 그래서 같은 컵이라도 요 컵은 어저께 먹은 컵, 무슨 컵, 요 컵은 오늘 뭐 한 컵, 뭐 다 그러는 거야. 결론은 뭐야? 그래서 미쳐버린 거야, 그지? 사람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주변에 정신으로 막 미쳐버리고 막 뭐 애들이 막 그 밤에 잠 못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처제가 그러는데 아까도 그러는데 고민이 많아. 그냥 뭔가 막 보니 성격이 그래. 그냥 그 집안은 그냥 막 우리 집사람이 나 짜증이 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잠을 못 자, 그지? 새벽까지. 그러면 또 남편이 옆에서 코 골고 자면 또 짜증 내는 거야, 그지? 응? 막 뭐라 그러고. 응?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물 중에 큰 거 하나는 망각을 한다는 거야. 참 맞는 말 같아. 우리 망각이 없으면 사람은 미치는 거야. 우리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 가족을 많이 떠나보냈으니까요. 그러면은 정말 그 슬픔이 크거든. 근데 그 망각이 세월이 되면 무뎌지고, 또 자식들이 또 바라보면 또 다른 삶의 활력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망각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므로 공감에는 저번에 얘기했지. 뇌과학에서는 망각을 뭐라 그랬어? 적극적인 정신활동이라고 그랬어. 그지? 잊어버려야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정신활동이 맞는 얘기 같아. 공감에는 꺼져버리는 스위치를 걸을 수 있는 필터가 존재하는데,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꺼져 이렇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디스카드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복원할 수도 있고, 이런 필터 같아.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선택적이지. 공감은 선택적이라는 말로 또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공감 능력도 커지고, 때로는 또 무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필터. 선택적이다. 명제로 정리를 해버렸다라고 거기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본질이 보여. 거기다가 보란 말이야. 공감에는 공감을 촉발하거나 공감을 촉발하도록 허락하는 상황이 있는 정문이 존재한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내가 공감할게요. 요거는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으면 미치는 거지, 그지? 공감의 주된 정문은 일치화하는 거래. 이것도 참 무엇과 무엇이 일치화, 몰라. 일부러 이렇게 썼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 보고는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많아. 일치화하는 거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와 뭐를 일치하는 건지 보자. 우리는 일치화하는 사랑과 감정을 쉽게 공유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타자를 감정을 일치하는 거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들은 정문이 핵심 그룹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고 감정 공유가 가능하다. 우리 이거 갖고도 딴짓을 했지. 우리 이거 갖고도 우리가 인류 그러니까 어디 지문에서 나왔지? 우리가 보편 인류를 차원에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 그런 어린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에도 공감을 해. 그런데 인간지라 우리는 저 멀리에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로 허덕이는 애들보다 우리 주변에 당장 우리 주변에 배고픈 아이들을 더 공감한다. 그런 거 지금 봤을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감 일초에 내 집단과 편의상 외 집단이라고 나랑 친소 관계가 가까우면 쉽게 공감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친소 관계가 멀면은 더 아예 모른 척하고 이게 스위치를 꺼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애써 쌩깔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핵심 그룹 안쪽에 그들은 정문이 항상 약간씩 열려 있다. 핵심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다 틀려. 해봐. 미치겠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복원된 거래 가지고 내가 다 고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영향을 받을 만한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 자, 선택. 공감은 무슨 감정? 선택적 감정이다. 알겠지, 그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애써 외면하고 싶으면 외면할 수 있는 감정이래.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지? 응? 공감은. 그러면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감은 의식적이지, 다분히, 그지? 이 의식적이란 말은 지문 가에서 본능적이란 말하고 대비가 돼. 딱딱 이렇게 있어. 찾아내란 말이야. 저쪽에 본능적인데 이런 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얘를 가지고 옆에다 의식적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 대비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본능 여기는 의식적이란 말이야.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 길거리에 거지가 있을 때 동정심이 생길 수 있고 혹은 마주치기 싫어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등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정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다. 정문을 고의로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적군을 만날 때 그들을 보며 타 집단에 속한 열등한 것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후투족이 투치족에게 바퀴벌레라 하는 것과 나치가 유태인에게 들끓는 쥐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타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이처럼 잔혹행위라는 정당화의 구실이 되어왔대. 그러니까 아까 공감에 대해서 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잖아, 그지? 나는 공감, 사회적 공감. 근데 이 선택적 공감은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은 공유된 감정이지. 얘는 그러니까 다해서 말하는 선택적 개인 감정이야, 그지? 이거야말로 개인 감정이라 개인의 의식화된 감정이야. 그래서 이 개인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잔혹행위로 따르는 사디즘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나쁜 쪽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또는 이게 확장돼서 개인 감정이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집합화된 감정이 돼버리면은 그게 그렇게 해서 표출된 게 홀로코스트 같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치? 선택적인 감정이란 말이야. 아까 가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공유 감정, 그걸 뭐야? 보편 감정이라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면 무식하게 보편 감정. 얘는 뭐야? 특수 감정이란 말이야. 선택적 감정, 특수 감정. 이해됐지, 그지? 그 결과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봤잖아. 가와 다는 일단 딱 대립되네, 그지? 여기서 많은 걸 뽑아놔야 돼. 지금 책을 쓰면 논점들도 좀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감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나오지, 그지? 사회적 감정이냐, 개인 선택 감정이냐. 두 번째는 공감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지, 그지? 논의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면 자, 우리는 스스로 공감 스위치를 끄거나 켤 수 있고 자신과 정서적 감정을 가능한 사람들과만 선택적으로 공감하려 든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시각을 따라 일치와의 감정을 갖게 되고 현실에서 점차 강화되면서 편가르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지? 나와 타자를 가르고 그렇게 타인에 대한 혐오는 편협한 공감의 타인에 대한 혐오는 선택적 공감이자 편협한 공감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야. 그리고 타자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가와 다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 가와 다를 대충 정리하지 않고선 이 어려운 나를 읽었단 말이야. 이거와 들여다보는 것과
가와 다해서 확실하게 빼먹을 거 다 뽑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나를 읽는 게 어느 게 궁극적으로 쉽겠어.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을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어? 다시 말해서 나만 온전히 들어보지 말고 분명히 나는 어느 부분은 또 가와 또 부합하고 어느 부분은 또 부합 또는 대립하고 어느 부분은 나와 다와 부합 또는 대립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잖아. 여기서 그러면 핵심 뭐에 집중해요. 여기서 보니까 엠퍼시, 심퍼시, 엠퍼시 이거 다 뭐야? 공감이란 말이야. reflects our bias. 우리의 편견을 반영한대. 벌써 다에 나와 있잖아 지금. 그치? 선택적이고 편견이고 어쩌고. 그냥 뚝뚝 찾아낼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요것만 딱 읽어도 야 spotlight only illuminate what they are pointed at. So 이것도 앞에도 필요 없어. So emphasis reflects our bias. 요것만 가지고도 다 유추할 수 있지. 장문 끌어낼 수 있지. 그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가? 그지? 태비되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공감은 왜곡한데 distort our moral judgment. 우리의 도덕 감정을 왜곡을 한데 이게 뭐야? 어? 공감은 이것도 다와 또 많이 연결돼 있지. 그지? 여기 켜 있어. It can spark violence. 그래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대. 폭력을 촉발할 수 있대요. 그지? violence. 다 있잖아. 가 아니면은 다에 있잖아. 그지? 응? 여기 보면 어디 있어? High unmitigated communion is associated with poor adjustment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봐. 이게 지금 재밌어. 내가 또 항상 얘기를 하지. 연세대 문제는 갑자기 여기를 딱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졌어. In addition, being high in unmitigated communion. 얘기치 못한 이 동료라 커뮤니언, 하인 거야.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햇소리 엄청나게 지금 떠들고 있어. 그지? 갑자기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팍 짜집기를 했어. 짜깁기를. 되게 성의 없는 거지. 그지? 뜬금없이 갔어. 그러면 직감하라 그랬지. 급조한 거야. 영문이 즉 오버랩 됐잖아. 저쪽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문제를 위해서, 뒷부분은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여러분들은 1번을 해결할 때 이 뒤에까지 해결할 굳이 이유도 없어. 물론 있으면 좋아하지만 정리할 때 하죠. 앞에서만 다 뽑아내도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치? 그리고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좀 이따 내가 이거는 추론을 해야 돼. 이게 원문으로 들어가서 작가가 자유롭게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되게 어려워. 일단 한번 그럼 읽어볼까? 그러면 아까 거에서 보면은 자 봐. 일단 해석을 봐. 공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은 무엇일까? 공감은 지금 여기에 있는 특정 개인의 초점을 맞춘 스포트라이트에 불과하다. 우리는 공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감하지 않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관심 있는 곳만을 조명할 뿐이기에 공감은 그만큼 편향적이다. 자, 다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지. 응? 우리는 이웃의 고통, 여기 있네. 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의 고통만큼 끔찍하다고 지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아까 얘기한 거야 이게. 머리로는 흑인도 백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백인의 고통에 이거 백인의 입장에 쓴 거겠지. 글쎄 더 잘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점에서 공감은 편견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도덕 판단을 왜곡하는데 도덕적인 판단은 이성적인 거고. 자 그러면은 봐봐. 이 부분도 지금 잘 봐봐.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이따 봐봐.
가에서 공감은 사회적 감정이고, 그지? 글쎄다. 까먹었어. 공감은 다 내가 한 번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딴짓을 하니까 사회적 감정이고 상호 감정이고 그러니까 공유 감정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치? 다해서 보면 편향된 감정이고 그치? 선택적 감정이고 폭력을 얘기합니다. 아주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얘를 보면은 일단 그러고서 우리 둘을 봤지. 공감의 실체 공감의 어떤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편향적이다. 어디에 이 내용이 어디를 붙는지는 나오지, 그지? 편향적이다, 그지? 그 되게 혈액 감정이고. 근데 너무나 다와 내용이 거의 같아. 그러면 분명히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뭔가가 미셀러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 또는 다와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쪽이면 여기서 좀 같으면서 달라지는 내용이 우리가 유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시험 그렇게 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돼. 일단 찾아봐야 돼. 자, 그래. 도덕 판단을 왜곡하는데 공감은 편향되어 우리를 지역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방향으로 몰아넣는다. 공감은 폭력을 촉발한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공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전쟁과 잔악행위를 위한 강력한 힘이다. 너무나 지금 너무나 다와 되게 합치돼 거의. 자 이랬을 때 일단은 찬찬히 뜯어보면 아까 얘기했지. 편향적이고 다해서 얘기하고 선택적인 감정이고 이 선택 아까 공감은 사회적인 감정이라는 게 가의 얘기였고 다의 얘기 공감은 사회적 감정이고 얘는 선택적 감정이고 편향된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디까지 그럼 차이점을 유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해서 볼 때 성남 그러니까 선택적 감정이 나와 타자를 구분하고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 폭력적이라도 예를 들면 그렇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이 개인적인 차원 이렇게 집단 지역주의 인종차별 집합적 감정으로까지 흐를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까지도 연결할 수 있지 미셀러니. 그러면 그 안에서 요 차이를 지금 보일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가 만약에 뒤에도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글이 어떻게 구성될지 한번 봐봐. 비교한다고 딱 치면은 비교한다고 쳐봐. 공감의 실체에 대해서 첫 번째 실체에 대해서 이것부터 좀 실체에 대해서 가와 다가 갈리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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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공감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가와 이것도 다를 뭐 예를 들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얘를 끄집어내서 세 번째 요게 가와 얘는 나는 예를 들면 집합감정이고 다는 효과에서 개인 감정이고 그래서 공감의 나쁜 점 있잖아. 폭력성은 이게 훨씬 더 세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지?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면 논리는 그렇게 세울 수도 있지 그지? 그 디테일을 잘 봐야 돼. 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봤는데 그래도 찜찜해.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한번 보자 이거. 응? 덧붙여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나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하는 식의 온전한 친교라고 돼 있어요. 경직된 친화성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딨어?
an excessive concern with others. 이거 unmitigated communion, 온전한 교제, 교제, 친교라고 하면 돼요. 온전한 친교, unmitigated, 경직된 친화성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되게 웃기지. 경직된 친화성, 다 형용모순적인 거야, 그지? 친화성이면 유연해야 되는데 경직된 거야. 찬란한 슬픔일 것처럼. 온전한 친교, 여러모로 잘못된 거래. 자, 이게 뭐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과의 온전한 친교는 지나친 과몰입이나 자기 희생과 관계한대. 그래서 이집 잘 가요. 지나치게 과몰입된 친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섣부른 판단과 관계되고 poor adjustment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뭐 이러면서 심신쇠약, 스트레스, 암을 유발한대. 이거 순전히 유출해야 돼. 이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온전한 친교, 경직된 친화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를 어떤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 확장을 해야 돼. 전체를 뭉뚱그려야 돼. 좀 더 얘기해 줄게. 아마도 타인에 대한 집중이 지나친 친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줄게.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막 교육에 막 몰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뭐 학원 쫓아다니고 그 무슨 맘이라 그래. 아주 그냥 타이거 맘, 이상한 맘들이 있지, 그지? 어? 내 주변에 강남 사람 되게 많아. 어? 생각보다 갈등이 많아, 그지? 스트레스 받고 울고 불고, 헬리콥터 맘이야? 하여튼 뭐 울고 불고 막 그래. 어? 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마들이 자기 희생적이고 막 뭐 누구한테도 잘하고 뭐 이런 내적으로는 스트레스 만땅이지, 그지? 어? 남한테 다 잘하려고 그러는 사람 내 주변에도 있어. 내 친구 와이프도 되게 그러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지.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 집안이 그래. 우리 처자랑 우리 와이프랑 그냥 부탁을 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뭘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 그러고서 뭐 그냥 속으로는 내 애한테 빚졌어 그런 게 아니라 막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아니 내가 형부인데도 또는 뭐 남편인데도 뭐 지나치게 돼. 왜 그러니 내가 그래. 성격이야. 그런 거 있지,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주변에 많을 거야.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감정의 공감의 과몰입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거야. 감정의 과몰입을. 그치? 이것은 여성들에게 보이는 많은 증세어증은 여성의 친한 이들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공감을 해. 나 공감해야 돼. 막 이런 거죠. 굉장히 의식하고 그냥 자연스럽지 못한 거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가나다를 딱 봤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예를 한번 보여줄게. 문제 일리를 같은 주제로 묶여 출제할 경우 제시문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해결을 위한 단서가 선택적 공감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또 비교하라는 걸 보면은 선택적, 사회적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 선택적이다, 사회적이다, 개인적이다, 구조적이다, 편향적이다, 파급 효과가 크다 등등의 말들이 막 있지, 그치? 그거 갖고 다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리를.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감, 사회적 공감이든 선택적 공감이든, 근데 지금 문제는 나와다가 너무나 유사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얘를 잘 분리해서 좀 차이점을 지금 부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이거는 읽어보고 어딨어? 그 부분의 힌트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일단은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봤어. 아까 이렇게도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쓸 수도 있고. 자, 공감이 감정이입이냐 감정 공유냐.
감정이입은 뭐야? 일방적이지, 그지? 어? 또는 사회적이지. 공유는 감정 공유라는 거. 지금 이렇게 감정이입이냐 공유냐.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걸 한번 볼게. 여기 봐. 공감 단순한 감정이입이냐.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수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감정이입과 다르다. 그냥 단순히 감정. 공감한다는 것은 곧 타인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참된 공감은 타인을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는 등으로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동적 인격 활동이 좀 어렵지. 그 다음에 공감이냐 동정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렇게 안 써도 돼. 근데 감정이입하고 감정 공유의 차이란 말이야. 읽어본다면 해줄게. 자, 가난은 감정이입 차원에서 이거 안 써도 돼. 정서적, 이거 안 쓰고 차라리 써도 돼. 정서적 감성적 공감 능력으로 보는 데 비해 다는 인지적 이성적 공감 능력을 인식한다고 봐. 맞는지 봐야지. 가에 따르면 공감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정서 반응이자 진화의 산물로서 인간은 상대 입장에 서서 상대가 경험한 것에 감정이입하고 함께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공유한다. 그러니까 공감이 핵심. 그러니까 아까 봐봐. 정서적이고 감정, 항상 대척점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라 그랬지. 감정의 대척점이 이성이란 말이야. 공감도 되게 도발적이지. 우리는 공감의 감정의 정서적 감정의 표출이라 그러는데 다분히 아까 의식화됐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성이 더 작동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지만 상당히 왜곡된 이성이 나올 수 의해 촉발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지?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아무튼 나에 따르면 공감은 편파적이고 편향된 시선으로 대상과 감정이입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부 집단의 고통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고통에 기울을 기울면서 감정이입하려 든다. 일단 정서적으로 끌린단 말이야. 반면 다에 따르면 인간은 여기서 뭐야? 스스로 의식적 이런 말이 나오잖아. 되게 공감 스위치를 끄거나 켤 수 있고 자신과 정서적 감정 공유가 가능한 사람과만 선택적으로 공감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든다. 다분히 의식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감정이입 이런 거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쓰는데 이거를 쓸 필요 없죠. 정서적 감성적이다 또는 이성적이고 인지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또 하나 아까 저기 공감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인데 아까 봤듯이 얘를 둘로 나눠서도 볼 수 있지. 효과는 그지? 나에 대해서 다에 대해서 선택적인데 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죠. 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집합적인 감정으로 흘러버려서 촉발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지. 그지? 어? 물론 이 안에도 지금 이게 나가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개념으로 다 집합 감정으로 갈 때 개인 감정이냐 집합 감정이냐 부정적인데도 그죠? 개인 감정에서 머무르느냐 집합 감정이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다면사고야. 그러니까 다양한 차원의 그 답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그래서 가에 따르면 이거 뭐 타인의 공감하고 타인의 삶과 경험에 마음을 기울일수록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 역시 정신적 육체적인 이득과 행복을 얻는다. 공감은 일종의 사회적 감정과도 같아서 공감의 긍정적 효과와 파급력은 크고 있다. 반면 나에 따르면 공감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왜곡하고 때론 폭력을 촉발한다. 공감은 과한 감정이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며 타인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은 더 크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 온전한 친교 이런 것들이 만약 끈다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다는 집합적 감정.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시각을 따라 일치화의 감정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되고 현실에서 점차 강화되면서 편가르기 같은 모양으로 변화한다. 타인에 대한 혐오는 편협한 공감의 다른 측면이야. 타자에 대한 억압을 정당한 논리에서
집단 편향을 일으키고 집단 감정으로 승화된다고 하냐. 커져면서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를 홀로코스트 같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지? 그런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봤듯이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봐봐. 지금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배워? 그냥 구조적으로 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3자, 난 너무나 웃겼어. 어떻게 하고 그래. 3자 비교 논술이 나오면은 무조건 가와 나는 다를 구분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뭘 해서 가와 나다를 비교를 아 그렇게 되지 하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판단의 근거, 논거가. 이것도 봐봐. 아까 봤듯이 얘처럼 잘 봐봐. 가면사고형 논술은 뭐야? 다각도로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능과 효과 측면에서 가와 나다를 구분할 수도 있지. 얘도 어떤 측면에서 가나와 다를 구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가와 나다가 한 묶음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아까 설명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그 힌트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봐. 가를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 감정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은 감정, 정서라는 감정에 포인트를 두면 가는 확실하게 정서 반응이야. 그지? 그럼 감정의 대척점에 뭐가 있다 그랬어? 이성적인 거. 공감도 굉장히 도발적인 거지. 공감도 이성이 작동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되게 우리가 굉장히 위선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 가짜 공감 있잖아. 이런 것들 보면은 응?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를 보면은 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관심을 기울이고 근데 심적으로 가까운 애들한테 다가가. 이건 정서적인 반응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정문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항상 열려 있는데 선택할 수 있고 뭐 일치하려고 그러고 안쪽 내 집단 외 집단을 가르고 얘를 또 거지가 있을 때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모른 쌩까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뭐야 다 우리 이성적인 면을 딱 여기 하면 말이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지. 그지? 생각의 단위가. 그치?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 그리고 맞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공감에서 지금 다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견져보라는 말이야. 아까 가와를 보고 다를 읽고 나를 읽고 다시 보니까 가나다를 아까 세팅을 해보라 그랬잖아. 뼈대를 만들어서 구조를 둘 다 같은 이렇게는 안 냈을 텐데 그럼 자꾸 생각을 해봐. 그럼 또 들여다봐. 그러면 또 들여다보면 어떠냐. 아 얘는 다는 이런 거를 다분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감정의 정서 접점에 있는 이성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치? 맞잖아. 그치? 선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성적이라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과 딱 대립되는 거지. 그치? 정서 반응, 의식화된 반응 정서 반응이냐 의식화된 반응이냐 이해돼? 그렇게 해서 나눠질 수가 있잖아. 이렇게 차근차근 구체화를 시키는 거야. 빌드업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논리를 제공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어렵다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출제자를 보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의도를 묶어내고 딱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거겠지. 알겠지요? 어? 얼마든지 할 수, 이 정도는 문제 나오면 땡큐하고 고맙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험장에 가서 긴장도 하고 그냥 이런 거는 도식화되게 막 공부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예를 들면은 그러면 놓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하게 돼. 그게 그러면 그 평가자가 어떻게 볼지는 건 뻔한 거잖아. 그치?